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명세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발마음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산 우리 동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곳은 무학대사가 조선도읍지 후보로 점찍기도 했던 우리네 고향입니다. 산이 많고 산의 품에 안겨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마을에는 경기도 고양시 보호수 1호로 지정되어 있는 680년 된 느티나무가 동네 터줏대감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하 소리를 외치시는 청취자분도 계실 텐데요. 산항동 당제마리입니다. 당제마리라고 불리는 것은 예부터 이 느티나무에서 마을의 안녕과 만복을 기원하는 당목 제사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을 지키던 산항산의 반쪽이 골프장 부지 증설로 이것저것이 파헤쳐 있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골프공에 정수장 바로 인근에 설치되는 골프장으로 고향 시민의 식수권, 건강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산항산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산항산 골프장 증설 백지와 범시민 대책위 시민들의 텐트가 공무원들과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강제 철거되는 일이 12월 5일에 발생했는데요. 당일 저녁 불이 꺼진 채 고양시청사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세대의 승용차가 굳건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곳 스튜디오로 발걸음을 더해 주신 범대위 시민들께서 지친 몸과 마음을 챙기셨는지 마음이 쓰이는데요. 돌아가면서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시게 되었는지 이야기 부탁드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탄현동에 살고 있는 이영애입니다. 저는 세일모에서 토요일마다 문화광장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반대 서명도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함께 받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청막 농성하시던 조정 대표님을 통해서 산항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주민 난민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내 식구 밥을 열심히 하는 50대 주부이기도 하죠. 저는 골프장 증설 반대 전단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FM DJ 주디고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예. 중산마을 촛불버스킹 회장으로 서명도 받고 화정에서 문화제 할 때 진행도 맡았고요. 저는 굳이 말하면 그냥 시민, 범대위 더 넓게 생각하면 그냥 범대위인데 저는 그냥 시민의 한 명으로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다들 모이셨는데 뭐 범대위가 따로 있고 시민이 따로 있나요? 같은 마음으로 일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오늘 와서 보니까 발만 이렇게 멋진 분들이 함께하는지 몰랐습니다. 예, 응원하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조정수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좀 졸리긴 하지만. 예. 일산 FM 주디님 목소리만 예쁜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굉장히 더 이쁘시네요. 저는 예. 지금 고향환경운동연합 의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2013년에 처음 의장이 됐을 때 고향환경운동연합의 현안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요. 사실 2014년부터 산항동 골프장 문제를 환경운동연합이 저한테 책임을 지우셔서 하게 됐고,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이끌어져 오게 될 줄은 몰랐죠. 예. 예, 그렇지만
그냥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말이라도. 예, 지치지 않고 이 자리가 좀 따뜻하게 다시금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이 되길 소망하고요. 예, 리더가 이끌어가는 환경 이슈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 다수의 목소리,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산왕산 골프장 아웃, 도심 속 푸른 숲 예스를 외치시면서 촛불 버스킹을 마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져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무척 큽니다. 그간 산왕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좀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4년간의 진행 상황을 정치자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뭐 어느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 저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뭐 비슷비슷한데요. 예.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것은 이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산왕동 주민들을 만나서 상황을 듣고 함께 우리와 뜻이 같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제출된 여러 가지 문건들을 점검하고 그건 이제 김경희 시의원님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매주 목요일에 예. 시민 서명전을 2015년부터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는 뭐 문제를 그 문건들을 검토하고 문제 제기를 시에다 하는 고양시에 하는 것 외에 다른 이제 시민 홍보 활동으로 목요일마다 거리에 나와서 서명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산왕산 숲길 걷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매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어도 하고 두 명이 신청해도 하고 하면서 지속해 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들은 2015년 9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화정역 광장에서 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산왕산 지키기 이런 문화제를 했었어요. 예. 그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 아마 이번 금요일에 하는 기자회견이 아마 20번째 기자회견이 될 겁니다. 예. 기자회견 지속적으로 했고 성명서 발표했고 예.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러니까 한강역 환경청에 뭐 쫓아가서 뭐 저항하고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도 뭐 가고 뭐 대부분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관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뭐 국악 한마당 강강술래 뭐 이런 것도 했고 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모여서 느티나무 그리기 행사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서너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대규모 집회도. 토론회도 했었죠. 예, 네. 예.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이제 저는 촛불 버스킹을 정말 이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셔서 5개 마을에서 촛불 버스킹을 했고요. 금년에. 그래서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10월 4일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이제 우리를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꼭 집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폐지해 주세요 라는 기자회견도 또 했는데 반응이 없으셔서 12월 3일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드디어 이제 천막농성을 시청 앞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그 과정들이 참 불미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중에 2018년 여름에는 권역별로 시민범대위의 자발적인 힘으로 촛불 버스킹 활동도 펼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셨을 텐데요. 거리 시민들의 반응들은 좀 어떠셨는지요? 전단지를 저도 돌리면서 이것들을 알리고 그랬는데요. 시민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 저는 아이를 4명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가 농약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에게도 전하고 특히 이제 주부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거 먹이면 안 되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했는데도 무관심하신 분들 보면서 너무 그렇죠. 속상하더라고요. 기운 빠지죠. 예, 속상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씩 촛불 버스킹을 통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전단지를
받아볼 신도 많아지고 설명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풍산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이제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판매를 맡은 점원 일 하시는 분이 골프장 옆에 사셨대요. 예.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농약을 약을 얼마나 많이 쳐내는지 알고 그 정수장과 골프장과의 거리를 얘기를 하니까 너무 너무 분노에 떨면서 쉬는 시간에 이제 시장 그 실로 꼭 전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일산에 와서 10년도 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10년째 농약 수돗물 먹는 게 너무 그쵸. 가슴 아프고, 그리고 임산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아무렇지 않던 사실이 이렇게 짜증난다는 듯이 지나갔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언니가 그 원흥 신도시, 일산 그 신도시로 이사 왔는데, 언니가 이사 왔을 때, 야, 우리 아파트 너무 좋아. 밑에서 딱 보면 골프장이 딱 보이는데, 그린을 보면서 언니는 그 공기가 맑은 그린을 생각하는 것을, 이 일을 알게 되면서부터, 언니, 조용히, 내가 그 아파트 사람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고, 조용히 언니 제발 이사가. 언니 정말 언니 아무리 아침마다 언니가 몸에 좋은 거 무슨 베리 등산 아무 소용없어 언니. 그래서 정말 언니 내가 동생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고향 시민들한테 정말 이 얘기 하고 싶어. 제발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우리들 얘기에. 예. 정말 그 제초제의 부분들, 그 농약의 부분들로 인해서 각종 생태계 환경들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주정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또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두꺼비 소리라든지 등등의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어떠신지요? 산왕산의 상황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왕산이 사실은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잖아요. 새들도 예민하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 살고 있는 생물들이 눈에 잘 안 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두꺼비도 있었고 맹꽁이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심지어 뱀도 눈에 잘 안 띄었어요. 금년에는. 아, 이거 뱀이 왜 없지? 처음에는 뱀이 갈 때마다 볼 수 있었어요. 하절기에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정말 저하고 같이 매주 산에 가신 분들은 아마 제 혼잣말을 매주 들었을 거예요. 아, 왜 뱀이 없지? 왜 뱀이 눈에 안 띄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또 못 본 게 청설모나 다람쥐예요. 정말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밤나무가 많아서 의외로 많을 것 같았는데 저도 못 봤어요. 네, 청설모나 다람쥐가 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근래에. 이게 지금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는 이제 외래종 식물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산을 되살릴 때는 좀 처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미국 오엽 딸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는 그게 산딸기인 줄 알고 유난히 크다 하고 공기가 먹는 건가요? 숲이 우거져서 오엽 딸기가 흔히 이제 도시 사람이 이렇게 혼자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저희가 2014년에부터 갔을 때 고향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 복분자 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통 들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렸고요, 온 산에. 근데 점점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딸기가 점점 줄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벌들이 안 보여요. 벌이나 뭐 그 잉해도 안 보이고요. 이 수분을 할 수 있는 곤충들이 점점 안 보여요. 정말 올해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서 꽃은 분명히 굉장히 하얗게 많이 피거든요. 꽃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이 피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거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에 같이 갔던 이제 동료들하고 많이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농약의 피해다. 1차 골프장에 있는 농약의 피해고, 또 그 양서류나 파충류가 안 보이는 것은 이제 수분이 부족한데요. 산이 마르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갈 때마다. 예전에는 촉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이 마르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게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있는 기존 골프장에 공식적으로 하루에 355톤의 지하
지하수를 뽑아 올려 사용하게 말도 돼 안 있습니다. 돼요. 355톤이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1일 355톤이라는 지하수가 어느 정도 양인지 보통 가늠하기가 일반 어려워요. 시민들이 예.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뽑아 쓰지 않나라고 저희는 이제 그럼 선생님 합리적으로 공식적인 게 유추하죠. 355리터예요? 네, 355톤이 톤. 허용된 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골프장들이 18홀이 하루 600톤에서 1000톤의 물을 뽑아 올렸습니다. 그냥 이 1000톤이 될 때는 이 굉장히 정도면 갈수기이기 싱크 때문에 걱정해야 물이 더 많이 되는 거 필요한 아니에요? 거죠. 그렇죠. 싱크홀.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 올려서 지금 주민들도 지하수가 부족한 거를 많이 아주 오랫동안 호소하시거든요. 농업용 지하수도 부족하고 생활용수도 부족해졌다. 골프장 생기고 뭐 느티나무도 점점 말라간다 이러는데 산 자체가 좀 마르고 그런 양서류나 파충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대책 마련이 좀 회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대체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거기에 골프장 허가를 낸 고양시에 대해서 참 시민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기가 짝이 없죠. 예. 아니 조정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지금 붕괴되고 그렇죠. 있다는 느낌을 네.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정말 맹꽁이, 두꺼비 뭐 이런 것들을 뱀들을 책에서만 접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좀 불끈불끈. 네, 좀 도롱뇽도 그거는, 있어요. 네, 그건 사랑산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TV에서 특집으로 몇 번 했으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라는 그냥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네, 저는 그때 4년 전에도 사랑산을 갔었고요. 예, 그때 예. 조정 대표님이 저는 환경 해설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새소리만 듣고 이거는 무슨 새예요? 저기 보이시죠? 하고 설명을 해주셔서 숲 해설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런 분인 줄 선생님보다 알았어요. 2가지 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 복분자가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다만 농약에 오염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따가질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 올해 또 갔을 때는 내가 왔을 시기가 안 맞아서 그 많던 복분자가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그 꿀벌이나 나비 이렇게 화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줄어들어서 그 결과 이제 열매가 안 열리는구나. 섬뜩한데요.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야 상황들이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참 마음 한켠이 찡합니다. 그 촛불을 들고 나온 절박한 소리에 많은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짤막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야옹. 지금 여러분은 발맘 수다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12월 5일 펼쳐진 그 과잉 진압의 현장에 계셨는데요. 고양시청 앞에서 시민 범죄의 단식 농성을 펼치면서 과잉 진압 과정 중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텐트 강제 철거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제 상동 범죄 집행부에서 이제 텐트를 펼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몰려든 공무원이 달려와서 아니 어디선가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유난히 그날은 많았어요. 저희가 기자회견을 처음 하는 게 아닌데 그때 10월에도 했었죠 대표님.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 되게 관심이 없나 보다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희 그날 뭐 날씨도 비가 오고 해서 그런지 그 전에 기자회견보다 우리 범대위 쪽 사람들은 수가 많이 줄었었는데 공무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약간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여태까지 기자회견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서 뭘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셨는데 이분 어떻게 알고 갑자기 나타나서 텐트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텐트의
텐트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산항동 주민 70대 어머니들 할머니들. 80, 80도 어르신들이 넘으시고. 계시니까 예. 이러지 예. 말라고 사람이 다친다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외쳐도 공무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네, 눈빛이 달랐어요. 필사적으로 막 이렇게 텐트 치는 걸 막고 찍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요, 사태 파악이 안 돼갖고 멍했었어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그 어머니들 사이에 있고, 막 여기 아시는 영희쌤이랑 어머니들 다쳐요. 하지 마세요. 빨리.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막 이제 사람들을 떼어냈어요. 예, 떼어내는 예.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이제 이게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놀랬기도 했고, 이게 다들 남자든데 이게 우리 편인지 저쪽 공무원인지 알지를 못해서. 아군인지 알 수 없어. 네, 피하 식별이 안 돼서 떼다 보니까 우리 쪽 저쪽 촛불 우리끼리. 풍동 회장님이시고 그러셨구나. 예, 아이고 상황이 이분은 아니구나 소리를 하고. 좀 들려드릴까요? 그날의 예, 소리. 예.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의 소리를 이게 이제 그 산항동 주민들을 막 그 공무원들이 실랑이가 텐트 벌어졌어요. 밑에다 예. 깔고 막 이러니까 아마 이영애 쌤이랑 박영 쌤들 다들 막 조심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많으셨음에도 예, 불구하고 대부분. 예, 과잉 진압으로 이렇게 텐트가 그렇죠. 철거된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마쌤이 예. 다치셨어요. 마 기자 예, 산항동 산항동 주민이신데 대표분이시요. 선생님 왜 누우셨어요? 그랬더니 누우려고 누운 게 아니라 텐트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힘이 우악스럽잖아요. 예. 넘어갔고 그래서 사람이 있고 그분이 안경을 쓰셨어요. 예. 밟지 말라고 안경 썼으니까 밟지 말라고. 그리고 누워 있는데 구두발로 이렇게 저는 그거 일부러 했다고 심증이 가요. 왜냐면은 밟혀서 예, 제가 이제 그 119 구급 와서 이제 따라갔는데 숨을 못 쉬겠다고 여기 갈비뼈 가서 갈비뼈 부러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예. 오른쪽 대퇴부도 아프다고.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갈비뼈 부러졌을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어머니가 골절이 지금도 예, 어머니가 예, 또 예. 넘어져서 골절 당하셨는데 바로 병원 가갖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시근간건 표가 안 나오고요 일주일 이상 지나야 되고요. 그건 MRA를 찍어야지 돼요. 지금도 아프셔서 아유, 예. 얼굴 딱 봐도 아픈 티가 너무 나는데도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본인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 시민들 먹는 수돗물하고 산항산 지키자고 지금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갈비뼈는 이게 사진 찍어도 이상이 없으니까 예, 그냥 예. 근육통 주사만 맞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근데 예. 갈비뼈에 금이 가면요, 이게 말할 때, 숨 쉴 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선생님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 근데 이 상황에 이렇다 보니까 집에 계실 수만은 없는 거예요. 자꾸 예, 자꾸 예, 나오세요. 예. 근데 진짜 말리고 싶어요. 예.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도 예.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썼어요. 지난번에 덕이동 조합주택에서 예. 시청 입구를 점거할 때랑 너무 상반된 반응이어서 좀 당황스럽다. 예. 왜 고양시가 청사 보안 요원들을 저렇게 과잉 대응하도록 예. 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덕이동 주택조합 분들은 굉장히 오르다 수가 많습니다. 예. 여기 위협적이죠, 훨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진압을 하지 않았는데 예. 왜 산항동 문제에서는 다 여자들이었잖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예. 진압을 예. 하는지 예. 이제 기자 자신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남 기자의 페북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예. 덕이동은 수가 많고 산항동은 이제 동네가 작아서 유권자가 적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일 것 같은 이게 마음이 왜 아프니라 그 왜 이야기가.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아니면 아시다시피 산항동 문제는 거의 공식적이다 공공연하게 이게 뇌물 문제가 관여돼 있어서 빨리 이걸 진압을 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산항동은 사실은 덕이동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 이해관계가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산항동은 어떤 공공선을 위한 시민들의 정의감이
행정을 바로잡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이런 뜻으로 나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강압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을 했을 때는 중단할 가능성이 커요. 개인 이해관계. 설마 진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맞아. 진압을 했기 때문에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시민들의 이야기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거 그게 다수의 한 목소리이더라도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시청의 태도를 보아서는 존중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저의 심장이 듣고 있는 내내 두근두근 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기본권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길을 막고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상황인지요. 이렇게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 범대의 요청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희는 시장님께 지금까지 이제 4년 동안 제일 처음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요청한 게 그겁니다. 이 회사의 경영 건강성을 입증해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이 회사의 경영 상태를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금융권의 부채가 얼마나 되나.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부채가 많은 회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회사인데 시민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넘겨준다? 이게 이제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넘겨준다는 거는 시민의 공기와 물을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공익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경영 상태도 굉장히 위태롭고 이럴 때 그린벨트를 넘겨주는 것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냥 사업자와 공무원이 유착해서 돈 없는 사업자에게 돈 벌게 해주려고 그린벨트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도 행정을 일정 정도 진행해주면 공무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금으로 땅을 사면 사업자 승인이 되고 실시계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땅 찍고 영치게 그냥 저 사람 돈 하나도 없는데 그린벨트 불화받아가지고 부자 됐어.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그거 사기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공무원들이 잘 도와주면 진짜 합법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네. 행정적으로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양시장님께 기자회견의 첫 번째 기자회견의 요청이 이 회사의 경영 건강성을 범대위에 입증해달라. 그래야지 시민들도 그린벨트를 내주는 것을 낙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물론 거절당했습니다. 시장님 직접 만나서도 요청을 했는데 해줄 수 없다. 그건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미 그 그린벨트를 내줄 상황이 되면 개인 회사의 정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쨌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뭐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2015년 7월에는 저희가 요청한 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나오면 범대위와 공유하고 그 본안을 그리고 시도 검토하고 우리도 검토해서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 걸로 하자. 그래서 시장님도 동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약속을 깼죠. 약속을 깨고 범대위만 열심히 검토해가지고 그게 2015년 그럼 최성 시장님? 네네. 그리고 2015년 이제 7월 말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고양정수장 문제가 모든 문건에 은폐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고양정수장 문제를 은폐한 상태로 3, 4년 이 행정을 진행해 온 것은 옳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언론에 하기 시작했고 또 고양 정수장 자체가 너무나 골프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프장 15만 평과 고양 정수장이 거의 맞붙어 있다시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몇 미터죠? 네. 저희가 네이버 지도로 했을 때 294m였어요. 18홀로 증설됐을 경우. 그럼 또 문제는요. 그 옆에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일산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계속했고 이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고양시에 했었고 물론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이제 3년 정도가 이게 보류가 됐었죠. 애초대로 한다면 이들은 2015년 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 17년 초면은 개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예. 폐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산왕산이 그린벨트인데 예. 2014년 7월에 예. 고양시장님이 제안서를 냅니다. 예.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산왕산을 그린벨트에서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그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아들을 말로 한다면은 그냥 용도 변경한 겁니다. 사업자가 2016년에 부도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자가 망했는데 무슨 골프장이 진행이 되겠냐. 그러게요. 범죄가 너무 심각하지 않냐. 너무 과도하게 참 싸우려고 드는 것 같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논밭이 전이었는데 용도 변경이 돼서 대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대지를 다시 전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여기에는 저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박영준 쌤도 지을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다 저는 지을 수- 힘들어요. 네, 조금.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그 집을 짓지 못하게 하려면 대지를 다시 전으로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잘못된 주민 동의도 안 받고 고양정 수장 문제도 검토되지 않은 은폐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폐지해서 다시 그린벨트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회생이 돼서 법정관리 들어가면 어느 금융사에서 땅 사서 거기다 골프장 할 수 있고 또 회생이 안 돼서 경매에 들어가면 또 낙찰받은 회사가 거기에 골프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망했는데 무슨 골프장 싸움을 계속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장님께 요구하는 거는 2014년 7월에 그 협의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폐지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한 최성 시장님에게도 책임이 굉장히 크네요. 최성 시장님이 물론 책임이 크지만 그 예전에 뭐 강현석 시장님도 책임이 그렇죠. 크죠. 2007년도에 애초에 이걸 그거를 시작한 허가를 근데 해줬으니까. 사실은 모든 책임은 후임에게 100% 그 후임에게 인수인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전에 시장 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시민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던 이재준 시장님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환경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그건 동의합니다. 정말 마음이 쓰리는데요. 타 자치구에서는 직권 취소된 사례들이 좀 있었죠. 네, 있었죠. 뭐 가장 가까운 예로 인천 계양산 골프장. 우리하고 똑같이 환경 영향 평가서 조건부 협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항동 골프장 사업자는 땅을 한 평도 마련하지 못하고 부도가 난 상태예요. 그런데 인천 계양산 사업자는 롯데건설이었는데 건강한 회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정 부지의 82%를 신격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직권 취소했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폐지했어요. 거기는. 폐지하면서 신격호 회장에게 그거 우리 시민 숲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가 여기 인천 여기저기 송도 어디 네 군데 뭐 대토 줄 테니까 포기하세요. 상당히 신격호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천시는 이게 공익입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줬거든요. 인천 시장님은 어느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전 시장님이세요. 송영길 시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공무원들이 뭐 말을 안 듣고 뭐 시장이 직권 취소 못한다고 하고 하시는데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강원도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권 취소라는 용어는 구구하게 설명을 이렇게 길게 아무나한테 다 할 수 없잖아요. 거리에서 서명 전하고 홍보 전할 때. 그러니까 직권 취소라고 압축하고 상징적으로 최종적인 행위에 대한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핵심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진행이 되려면 시장님이 난 이거 반드시 직권 취소할 거야 라고 의지를 표명해야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리고 공무원들도 이거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근데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최성 시장님도 저희 환경운동연합 회원이셨거든요. 아, 진짜요? 예. 헐. 아유, 그죠? 아니, 지금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 도의원 대부분 저희 단체 회원입니다. 진짜요? 네. 말도 안 돼. 야, 여기 솔까말 정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회원의 날에 오세요. 그때 늘 보면. 그래서 2014년 회원의 날에 오셨어요. 최성 시장님이.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시장님 이거 직권 취소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해서 취소할 명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 저희가 명분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취소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범대위 활동이라는 것은 예. 시장님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기 맞아요. 위한 네. 활동입니다. 열심히 문건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부정을 찾아내고 문건의 오류들을 찾아내고 행정의 부적절함을 찾아내고 시민들의 정의감에 호소하고 예, 그래서 예. 여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님들께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경기도가 개발 제한구역 수요조사라는 걸 해요. 7년마다. 예. 그 2009년에 한 게 그게 사랑동이 때 신청이 된 거예요. 2009년? 예.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경기도가 그래 이제 그게 뭐냐면 이 그린벨트를 골프장으로 만들려는 것을 경기도에서도 통과시켜 달라는 걸 맨 처음에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니까 이게 너무 주택하고 골프장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서 보셨잖아요. 예, 도무지 예, 안 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건부 협의가 됐어요. 경기도에서. 아, 예, 그래서 예.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허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부가 뭐냐면 이게 주민들이 골프공 타격 위협이 있다. 예.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얻어라. 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서류를 그 부분을 저희한테 내놓질 않았어요. 이게 예, 조건부 예. 동의가 됐다는 사실을 정보 공개를 안 하니까 아무리 예, 저희가 예. 요구를 해도 안 내놔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는데 인수위 때 인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를 저희한테 안 보여주게 돼 있대요. 인수위원들은 예. 비밀을 지키게.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얼른 앉아서 열람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조건부 동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부 동의, 그 조건부 동의를 어떻게 만족시켰는지 이제 그건 없어요. 거기도.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부 동의가 문건이 이러이러한 빠져있대. 거를 예. 만족시켜라 하면 이 어떻게 만족시켰다. 이게 있어야 이제 그다음에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수위에 준 서류조차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위원 중에 한 분이 뭐 요청을 했는데 무시당했어요. 꽁꽁 숨겼네요. 네. 그리고 은폐? 네, 무시당했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를 통해서 근래에 받았습니다. 그거를. 예. 했더니 허위로 낸 거예요. 거짓말. 네, 주민들은 동의해 준 적이 그게 없어요. 바로 은폐 더하기 조작? 네, 예, 그런데 예. 주민들이 뭐 사업자가 그 동네 수도를 끌어줬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다. 그거는 수도국에서 해준 거. 그렇죠. 근데 주민들 말로는 아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본 그 파입 관은 해줬고 관로는 해줬고 집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다 비용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려면 뭐 최소한 동의한다는 뭐 사인을 하거나 문건을 만들어 그런 거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 산왕동 주민들이 고양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 그때 이제 뭐 나 고양신문도 같이 갔고 뭐 신재훈 도의원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셔갖고 우리가 언제 조건도 동의를 했는지 동의한 그 서류를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이재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민원에 대한 처리는 5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그래, 약속하셨거든요. 예. 들어가서 그랬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 하나 붙여도 50일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부 협의는 환경청에서 지난 7월에 조건부 협의를 한 거예요. 그 조건부 협의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수 문제가 친환경 아까도 농약.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더 이상 관정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새로운 골프장은 관정 개발하지 않고 제처리수를 사용을 하는데 그 옆에 골프장에서 100m쯤 가면 도촌천이 있습니다. 도촌천이 경기도가 생태하천으로 공사를 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겨울이 되면
천연 기념물인 원앙새가 와서 삽니다. 그 사진도 저희가 다 탐조해서 촬영해 놨어요. 예. 근데 거기로 농약이 흘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도천천이 생태 하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면 이제 더 많은 조류들이 오고 더 예. 많은 생물 다양성의 회복을 우리가 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거액을 들여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태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물이 원흥 하수처리장에서 제처리수가 이렇게 유입되는 펌핑해서 거예요? 올라옵니다. 도천천으로. 도천천에 오는 제처리수를 골프장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하고 그걸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시 원흥 사수처리장 관련 부서하고 공문을 주고받았어요. 그 골프장하고 이런 협의를 한 적이 있냐. 근데 자기들은 그런 협의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고. 도천천이 말이겠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건 뭐냐. 환경청 고양시에서는 협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게 과연 여기 올라오는 제처리수를 골프장이 하루에 수백 톤씩 끌어다가 써버려도 생태하천의 원래의 목표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사실 의구심이 나면 시민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친환경 농약 부분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농약 써가지고 골프장 운영 못합니다. 절대로. 저기 영종도에 있는 어느 골프장도 그렇게 약속하고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2014년하고 두 번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 골프장이 농약 제일 많이 쓰는 골프장으로. 근데 여기 또 19번째로 많이 썼다고. 예, 여기도 자주 나와요. 이쪽 산항동 골프장도 그리고 농약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농약을 많이 써야만 잔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설사 친환경 농약을 뭐 망할 작정하고 쓴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친환경 골프장이 일반 농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환경 골프장 가이드라는 게 환경부에서 나와 있어요. 2013년에. 거기에 보면은 잔디의 병충해가 경제 한계를 넘어갔다고 판단하면 그냥 농약을 써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한계라는 것을 판단하는 건 누구냐? 시장이나 군수가 해요.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가 골프장 나와서 보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이고 그 경제 한계를 넘는다는 이 자의적인 판단이 과연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냥 농약을 써도 아무도 그거를 벌금은 없나요? 그 부분은 벌금이 없습니다. 권고사항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쩔 때 너무 과도하게 맹독성 농약을 쓴 게 발각이 됐다 어쩌다가 발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발각이 돼도 벌금이 뭐 200만 원 이하 뭐 최대한 1,000만 원 이하 이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1,000만 원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이하 10만 원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판결에 따라서. 근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질법 2조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요. 수질법 2조에 보면 골프장 안에 수림들이 있잖아요. 나무들. 이 나무들이 병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뿌려도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법이 왜 그 모양일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골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점점 법을 완화시켜가지고 이 골프장 싸움이 어려워서 환경단체들조차도 골프장 싸움은 안 하는 게 낫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법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조례, 법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 피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는 거죠. 시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이 불복종 선언이 많아질수록 법이 바뀝니다. 시민 불복종은 언제나 이렇게 초법적으로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 말이야 뭐 법이 있는데 막무가내 저게 뭐야 하지만 모든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피해 역전. 초법적인 상황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 시민들이 있을 때 그 초법이 현실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고향 시민들이. 예, 불복종의 권리도 예, 주장하여야 시민 불복종은 저 하고 위대한 표현해야겠죠. 행동입니다. 예. 절절한 목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시민 범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발걸음 더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못다한 이야기는 54회에서 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기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절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일방향의 의사통보가 아닌 쌍방향의 의사소통 테이블에 나와 그 과정을 물어주시고 협의해 주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왕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시민 대책위의 계획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토크로 엮어가겠습니다. 모두들 채널 고정, 팟빵에서 발맘 수다고향을 검색해 줄고향, 유튜브 클릭도 좋아.